이 터치를 줄 때 이 지금 바탕이 안 말라 있기 때문에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 비벼가 브랜딩을 하는 거죠. 비벼가지고 한 방에 쫙 뽑아줘야지 여기서 쫄깃쫄깃 하면은 안 된다고. 지금 이 그 그림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터치를 주되 그 활달하게 이렇게 탁 줘야 되는데 이 시간차를 이용해 가면서 다 끝내야 된다고. 이게 자꾸 여기 이렇게 뭉개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 그 산들이, 그러니까 이 물감층을 이 터치를 주기 위해 가지고 아까 센 붓으로 탁 칠했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게 망가지면은 재미가 없어진다고. 이제 그 기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의 조절 때문에 생기는 터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화 물감이 뭐 기름을 섞지 않아도 이게 터치를 줬을 때 이게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도. 뭐 수채화랑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끈적끈적한 거니까 좀 다르죠. 그 상태에서 이 지금 딱 그 블루를 딱 찍었단 말이에요. 찍었을 때 그 밑에 색이 올라오잖아요. 힘을 많이 주면 여기 하얀 부분이 생기고 이 겉에도 약간 브랜딩이 되면서 섞이잖아요. 그런 기법을 이용하는 거죠. 했을 때 이쪽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이 터치가 밀려나면서 이 푸른 물감이 이쪽엔 좀 많이 묻고 이쪽엔 좀 덜 묻고 하면서 이런 조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변화가 무쌍한 게 뭐냐면 이미 이렇게 여기 소리 나잖아요. 이게 마른 상태인데 마르지 않았을 때에도 이 요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맨들맨들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사실 이런 방법들을 쓰려면은 터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오랫동안 여기 묘사를 해갖고 여기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완타치로 탁 주면서 이게 하는, 그러면서 어떤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색, 그 다음에 밀려나는 색,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굉장히 기운 생동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요점입니다. 이 그림에는. 내가 붓칠을 할 때 여기 붓을 딱 찍은 다음에 얼만큼 속력을 주면서 띄느냐,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이렇게 터치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말려야 된다고요. 이 말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걸리겠죠. 열흘 정도 걸리는 거는 할 수 없어요. 이 유화는 원래 이 속에 여기 좀 볼록 나오는데 요런 부분은 더 마르려면은 진짜 완벽하게 마르려면은 80년이 걸린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늦게 마르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유화든 뭐든 이게 오래되면 다 이게 먼지가 된다고, 사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1000년, 종이는 1000년이 가고 유화, 유500, 유화는 500년이 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0년이 갈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관리를 잘하겠지만 가령 이름 없는 작가로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 작품 막 굴러다니겠죠. 뭐 굴러다니면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뭐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제가 그려놓은 이 상태는 내가 혼자서 잘 즐겨가지고 완타치로 해가지고 이 모양을 잡아준 거니까. 근데 이런 터치법이 야생화에는 엄청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창문을 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야생화 시리즈는 가을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에어컨 틀어가지고요 창문을 못 열겠어요. 그 창을 열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오후가 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이제 제 야생화 시리즈 중에서 이제 꽃을 하나하나씩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의아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처꽃도 있고 의아리도 있고 여기 보면 메발톱 비슷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부처꽃인데 이제 우리 그 들판에서 피는 그런 꽃들을 이제 그려볼 거예요. 유화로.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이 까다로운 그런 또 재료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쓰는 방법들은 이 뭐 두껍게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 그 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건 가을서부터 이 야생화 시리즈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일단 뭐 8월이 다 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화이트 바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 바탕을 만드는 법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화이트를 협찬을 받았으니까 이거 5개를 받았어요. 이 장사장님 고맙습니다. 이걸 받았는데 그 받은 걸 가지고 바닥을 만들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제가 봄에 그 유화 작업으로 이 백드롭 한 거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다 말랐어요. 이 나이핑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여기 옆에서 보면 약간 그 브라이트 마크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10개는 더 해놨을 거야.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하나하나씩 뭐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옐로우하고 옐로우 오커를 섞어가지고 이 백드롭 한 거예요. 이것도 다 말랐어요. 이 잘 그 두면은 이렇게 이제 뿌듯하다고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이 요철이 이렇게 쭉 보이잖아요. 이런 건 붓으로 한번 쓸어서 말린 거거든요. 약간 이제 이거 세러리안 브루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또 이 뭐 하여튼 시간 있을 때 이 작은 데다가 많이 해놨으니까 이거는 블랙으로 이 바탕칠을 해놓은 거예요. 다 맛이 다르거든요. 또 이거는 이 백드롭 할 때 나이핑으로 여러 가지 색깔 넣은 다음에 쫙쫙 긁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도 야생화를 뭘 그릴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좀 많이 해놨다고. 이 또 다른 걸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두껍게 이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겨울에 할 거고 겨울에 할 거하고 이제 봄에 여름에 할 거 다 구분해 놨어요. 이것도 약간 리히터 기법으로 한 그 백드롭 해놓은 건데 이것도 이용해서 야생화를 한번 그려봐야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붓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칠을 벗겨낸 거예요. 넓은 백붓으로 계속 그 벗겨낸 거거든요. 이 마젠타 핑크색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약간 우리 그 천연 염색한 올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재밌다고. 또 뭐가 있냐? 또 이거는 붓으로 칠했는데 붓자국이 있네. 이렇게도 칠하고 이렇게도 칠하고 이제 산지사방에서 칠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백드롭은 전부 다 컬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해볼 거는 아주 맑은 바탕에 화이트, 이 징크나 티탄을 써가지고 화이트를 바른 다음에 이 간결한 터치로 해가지고 완샷이죠. 그 터치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가 아니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 보면은 이 물감층을 아주 두껍게 하지 않아도 이 어떤 집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터치를 넣으면은 상당히 재밌는 그런 유화 그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를 잘 보면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살린다기보다는 내가 붓맛을 잘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가 요점이거든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준비물은 이 다이소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1,000원인가 2,000원 주고 산 다이소 캔버스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쓰는 이 캔버스가 전부 다 정식 왁구라 설명을 할 때는 망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느라고
다이소 거를 쓰겠습니다. 다이소 거를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쁘게 나오진 않으니까 뭐 아무튼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다이소에다가 이 의아리를 해볼 거예요. 의아리 꽃이 어떤 식으로 그 나오나 한번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래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겠다라는 걸 제가 인트로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일단 이제 디지털 붓을 제가 이거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유화물감을 발라서 이 처음에 초보를 하는 과정을 이제 그거는 내일 아침에 제가 또 유화물감은 여러 가지가 요소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고 또 그 붓을 쓰면 붓을 닦아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드린 다음에 내일서부터 요 작업을 해볼 건데, 이런 터치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 걸 내가 이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붓 만드는 법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까지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 이 화이트 물감을 그 캔버스에다가 이제 바르려면은 이 붓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붓은 왜 이 디지털 붓, 거친 붓을 사용할 거냐면은 이거로 골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크래치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터치를 내는데 그 터치 자국이 좀 깊이 날수록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줄 건데, 그걸 만들어 줄 때는 이런 가위가 좀 필요해요. 가위로 여기를 더 넓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 과정이 또 있어야 재미있거든요. 그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를 좀 평평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과감하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이 좀 많이 쓰던 붓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골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발소에서 가위질 하듯이 미용실 가면은 이런 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좀 커팅을 해가지고 이 표면에 거칠게 나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좀 어떤 데는 좀 깊이가 좀 있고 없고 뭐 이런 차이는 가위질을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해줬을 때 이렇게 느낌이 지금 더 강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더 잘라주면 되죠. 이 더 넓은 그 한 2인치 되는 거, 5cm 되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쓰거든요. 이제 대작을 해야 되니까. 이 보통 1m가 넘는 작업들을 할 때는 이 붓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래서 큰 붓으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든요. 좀 달라졌죠? 지금도 아직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잘라줘 볼게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좀 처음부터 좀 보여드리고, 이제 유화물감을 바르는 거는 이제 내일 이제 시작해가지고 제가 시연하는 거는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물을 좀 충분히 좀 한 다음에 이 카메라 영상에 좀 잘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원래 이제 영상을 안 찍으면 훨씬 가까이서 보면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짧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물은 이 디지털 붓하고 그다음에 유화물감하고 캔버스
이렇게 3개를 준비했어요. 이제 오늘은 좀 밤이 깊었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하겠다라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내일은 작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뭐 앞으로 뭐 또 가을에 또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